안녕하십니까. 아산시장 오세현입니다.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과 유례없이 긴 장마와 태풍으로 농가의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평년 대비 벼 수확량은 10% 이상 감소했고 과수 화상병까지 발생했습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농업을 지켜주시고 국민을 위한 먹거리를 생산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농사를 준비하며 농업 정책과 분야별 핵심 영농기술을 공부하기 위해 교육에 참여해 주신 분들, 여러분의 땀방울 덕분에 우리의 농업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싹튼 우리의 공동체의식, 그 공동체의 터전인 농촌, 아산시는 농촌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주목하고 아산의 농업 선진화와 농업인 보호를 위한 농정을 과감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들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아산시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아산시가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아산시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이겨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내년 영농교육은 건강한 모습으로 직접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농업 세무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장, 2장에서는요, 이 세금에 대한 기초하고 세무액의 이해의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농업법인의 세금과 농업의 세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농업법인의 이해와 농업법인의 경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금은요, 여러분 국가에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급부 없이 무조건 걷는 거예요. 반대급부 없이. 그냥 강제로 징수하는 겁니다. 강제로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징수하는 게 바로 세금이죠. 세금.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세무액에는요,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표를 만들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다시 세법에 따라서 계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법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무회계라고 하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계산하는 게 세무회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금에 대해서 알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세무회계에 대해서 아셔야지만 자기가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세금은요,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약 3,0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3,000년 전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보시면 고대 문명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에서 이제 세금의 유래가 됐는데, 우리나라 경우를 잠깐 살펴보면 옛날에는 수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같은 걸 이제 포획해서 먹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동물이 무서우니까 10명 정도가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여자분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 수렵을 해서 보관하면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또 도둑질해 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10명 중에서 1명을 세우는 거예요. 보초를. 그리고 너는 사냥을 하지 말고 서 있고 우리가 사냥해 가지고 오면 5%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금 제도가 정착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세금의 유래를 좀 알아두셨고, 자, 조세저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 조세저항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세금을 내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내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갈등이 아주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조세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아주 여러 가지 조세저항 때문에 마음대로 못 걷습니다. 근데 반드시 세법,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걷게 돼요. 법에 의해서만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자, 세금의 기초 용어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는 과세 표준이 뭐냐 이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게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과세를 좀 알아두세요. 비과세는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비과세는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면세는 뭘까? 면세는요, 과세 대상인데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세금을 내게 되는데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면제. 경감은 세금을 조금 적게 내주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세금을 분류를 보겠습니다. 분류는요,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어요. 국세는 국가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이 국세라고 합니다.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세금,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가지고 걷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해요.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소득세를 볼까요? 소득세는 뭘까요? 개인 사업자가, 핵심이 요 개인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을 우리가 소득세라고 해요. 개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이 소득세는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얘기하는데, 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자 소득이 있으면 이자 소득을 냅니다.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겨가지고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자 소득을 내는 거예요. 자,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아요. 그럼 배당 소득을 내죠. 배당 소득을 냅니다. 자, 장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소득을 내요. 사업 소득. 그 다음에 월급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을 냅니다.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선됐다. 그러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기타 소득. 그래서 정리하면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고, 그러니까 개인이 내는 세금 중에서 종합소득이 있는데 그 종합소득에 대한 종류는 이자소득이 있고, 배당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고, 연금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소득, 이자가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 배당을 받을 때 내는 세금, 배당소득, 그 다음에 장사하거나 사업했을 때 내는 세금, 사업소득, 봉급생활자는 근로소득, 연금 받는 사람은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다는 거죠. 자, 법인세는 뭘까요? 법인세는요, 회사가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농업법인은요, 법인세를 내게 돼요. 농업법인들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세. 농업법인들은 법인세를 내게 돼요.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회사법인들은 법인세를 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법인세라고 하는 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대부분 있잖아요. 농업과 관련된 경우는 세금이 면제예요. 면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금의 과세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그 일반 과세자하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는요, 공급가액의 10%의 부가세를 내는 사람을 일반 과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원일 때 여러분 부가세가 몇 프로라고 해요? 10%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0.1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이 부가세가 되는 거죠. 부가세는 10%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요,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8천만 원 이상,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람, 미달된 경우는요, 10%를 내지 않아요. 더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래서 그걸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세금이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요. 정리하면 일반 과세자는 몇 프로 세금을 내요? 10%를 냅니다. 10%.
간이가세자는 10% 8천만 원, 매출액이 8천만 원 아래인 사람, 8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훨씬 더 적게 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용 계좌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이제 계좌를 사용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금을 지급받거나 주는 경우에 이제 주로 인건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소득 관련 세금은 법인과 개인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소비와 관련 세금은 부가가치세만 알아두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만 알아두시는데, 근데 부가가치세는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농업은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1차 상품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는 10%인데 8천만 원 이하 되는 사람은 더 세금을 적게 낸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상속했을 때는 상속세, 남에게 재산을 줬을 때 증여세를 냅니다. 이 부분들은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재산을 상속했을 때는 상속세, 그 다음에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금은요, 가장 중요한 게요, 정빙자료예요. 정빙자료. 이 정빙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회계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빙자료입니다. 정빙자료를 어떻게 잘 모으셔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정빙자료가 없으면 이거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잘 모으셔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될, 누락해서는 안 되는 자료가 뭐냐면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세금 계산서 같은 거, 그 다음에 계산서 발행 같은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 내역 같은 거,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꼭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정빙자료는 주로 5년 동안은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5년 동안은 반드시 정빙자료를 갖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경조사비예요. 경조사비는 20만 원 이상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접대비는 만 원 이상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 기준을 좀 알아두십시오. 경조사비, 결혼이라든가 장례식장 갔을 때 20만 원 이하를 하셔야 돼요. 접대비는 만 원 이하로 하셔야지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어요. 그 이상이 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자료를 정확하게 많이 모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자료를 모으셔야지 됩니다. 자료는 5년 동안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모든 것들은 정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정빙 자료가 회계든 세금이든 모든 걸 결정합니다. 세금하고 회계는 무엇을 가지고 한다고요? 영수증. 영수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수증.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영수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수증.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요. 세무회계 이해를 제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편장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 회계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3억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만든 장부가 있어요.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세금을 40%까지 깎아줍니다. 40%. 이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국세청에 가시면 있어요. 국세청 가가지고 다운받아서 그냥 쓰시면 돼요. 요 양식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법인들이 남에게 세무사에 맡기지 말고 이 양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수익금액, 비용금액, 고정자산, 정감, 요것만 딱 쓰셔서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회계는요, 우리가 복식을 주로 써야 됩니다. 단식은 회계가 아닙니다. 이 단식을 어디서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복식을 쓰셔야 돼요. 복식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매출이 10억 이상인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10억 이상인 경우는. 그래서 현금 출납장 양식을 제가 제시를 했죠. 일자, 적요, 수입, 지출, 잔액 이렇게 돼 있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가 뭘까요? 원천징수는요, 우리가 이제 영농조합법이나 농업법에서 직원을 고용했을 때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급여. 급여를 좀 못하겠어요. 월급 줄 때 세금을 떼어야 안 떼요? 세금을 떼겠죠. 월급 주는 장소에서 세금을 떼어서 그 영농조합법이라든가 농업회사법인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해요. 원천이 뭐예요? 그 소득이 발생한 그 자리에서 세금을 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급여 상여금은 퇴직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를 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를 떼어서요. 그 다음 달 10일 날 반드시 신고하고 세무서에다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어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를 물게 돼. 가산세. 가산세를 내야 돼. 원천징수를 불이행했을 때는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가산세.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자가운전 보조비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안 냅니다. 식사대는 월 10만 원 이내에서 세금이 없고요. 그 학자금을 지원했을 때는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학교에서는 이건 비과세고요. 출산보육비는 월 10만 원 이내에서 세금을 안 내고요. 그다음에 일직, 숙직, 여비는 실비 변산적 지출 법인 내에서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뭐냐면 세금을 안 낸다 그런 얘기예요. 세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비, 식대비, 학자금 지원, 출산보육비, 일직수지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가운전 보조비는 20만 원입니다. 식대는 월 10만 원입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나왔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부가가치세는요, 상품이나 유통이 발생했을 때 유통내용 과정에 생기는 마진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마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매입액과 매출액, 매입액과 매출액 보시죠. 매입액과 매출액 나와 있죠. 매입액의 10%, 매출액의 10%. 여기 또 보시면 뭡니까? 매입액의 10%, 또 매출액의 10% 있죠.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의 10% 곱한 걸 우리가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하고요. 매입액의 10% 곱하는 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매출액의 10%는 매출세액이라고 하고요. 매입액의 10%는 매입세액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차액만 세금을 낸 거예요. 차액. 차액만 세금을 냅니다. 차액만 세금을 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자, 10%예요. 10% 곱해요. 10% 곱하면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자, 만약에 이걸 갖다가 자, 매입액이 50만 원이라고 해보시죠. 50만 원 곱하기 10%라고 해봅시다. 잘 안 써지네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그죠? 그러면 요 차액인 5만 원만 세금 낸다는 뜻이에요. 또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8천만 원 이상만 일반과세자라서 부가세가 있고요. 8천만 원 이하는 간이납세자, 간이과세자가 돼요. 세율이 엄청 적습니다. 근데 부가세는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농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10%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엄청 적습니다. 굉장히 부가세를 낮게 냅니다. 낮게. 그래서 뭐 식당을 하거나 다른 어떤 그 가공 공장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 8천만 원 이하일 때는 이 간이과세자로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세금을 내시면 되고요. 이럴 때는요. 부가가치세로 환급을 받을 수도 없고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편리해요. 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고요. 부가세 신고 횟수가 적습니다.
자, 보시죠. 부가세액에서는 매입액이 1,000만 원이고 매출액이 1,000만 원이고 매입액이 7만 원이다. 그럼 뻔하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자, 적자 100만 원 잘 안 써집니다. 100만 원이고요. 여기는 70만 원이잖아요. 70만 원, 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요 차액인 3만 원만 세금을 낸다는 거잖아요. 3만 원. 700만 원이면 70만 원이고요. 70만 원, 100만 원, 30만 원만 세금, 30만 원. 30만 원만 세금 낸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나와 있죠? 자, 여기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매출액의 10%, 매입액의 10%, 30만 원 낸다.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는 부동산 임대는 세율을 30% 정도 적용하게 되면요. 보시면 1,000만 원에 10%면 30%잖아요. 700에 30% 절벽하면 30% 적용하면 요거 30만 원 21만 원이잖아요. 9만 원만 내면 되는 9만 원만.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적습니다. 1,00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30%, 700만 원 곱하기 30% 곱하기 30%, 21만 원. 차액만 세금을 내는 차액만. 이걸 간이가세자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자, 보시죠. 간이가세자 세율을 살펴볼게요. 전기 수도는 5%예요. 그다음에 음식점, 소매업, 재료는 10%고 농업은 몇 프로일까요? 농업은 세율이 20%입니다. 20%. 간이가세 세율이 간이가세가 세율이 20%입니다. 간이가세 세율이 20%입니다. 20%. 자, 그다음요. 보시죠. 1차 상품은요. 농산물은요. 무조건 세금이 없습니다. 1차 상품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크게 말하면 하나는요. 농업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상품은 세금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업은 아무튼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이 뭐냐면 세율은 있는데 0이에요. 0. 그래서 비료를 사거나 농약을 사거나 여기 보시면 이 비료를 사거나 농약을 사거나 그 다음에 기자재를 사거나 이럴 때는요.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있는 것도 환급 받습니다. 환급. 자, 면세는 뭘까요? 세금이 아예 면제다 그런 뜻이에요. 면세라고 합니다. 면세.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부가세가 없습니다. 일자 상품은. 그런데요, 만약에 농산물을 김치를 우리가 배추는 부가가치세가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배추를 가지고 김치 공장을 만들어서 김치를 만들어 팔았어. 그러면 세금을 냅니다. 그 배추가 가공이 돼서 바뀌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상품은 세금이 없고 부가세는 10%인데 8천만 원 이하는 간이가세 세금을 적게 낸다. 이런 얘기예요. 취득세는 뭐냐면 우리가 자산을 샀을 때 자산 아시죠? 자산 건물을 사거나 토지를 사거나 샀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취득세. 샀을 때. 살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재산세는요.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냅니다.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를 내게 돼요. 그 땅을 갖고 있거나 건물을 갖고 있거나 자동차나 선박 이런 걸 갖고 있으면요. 재산세를 내는 거죠. 자, 땅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요. 건물을 샀다, 취득세를 내죠. 자, 원천징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 생활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 자리에서 세금을 떼는 거예요. 이자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세금을 떼는 거죠. 자, 취득세 보시면 농촌주택을 취득했을 때 2021년 내년부터는요. 규모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대권 법이 바뀌었고요. 자격농 농지 취득세는 50% 감면 특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농업일이 거주 요건도 30km 이내에 있는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농촌주택 취득 양도세 감면 조치와 양도세 면제 혜택이 제외되고요. 지역 현행 투기 지역에서 조정 대상지로 변경됩니다. 자, 4대 보험이 뭐 있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있어요. 알아두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자, 신고하고 납부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신고하고 납부는 필요한 부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이 월급을 받는 영농조합이나 농업 회사 부분에서 월급을 지출했을 때는 10일 날 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또 이제 우리가 중간예납을 하고요.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을 정리하면 이런 자산을 건물이나 자동차를 샀을 때는요, 가산해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거 있죠. 우리 자동차세 내죠.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가라고 합니다. 세금과 공가. 그 다음에 그만 알아두시면 돼요. 회사가 내는 세금은 법인세라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1장과 2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세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